친구들, 수능 막판 공부로 역대급 레전드 점수 찍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힘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레전드 점수를 찍는 걸까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불안하고 힘들죠?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 학생들은 이게 첫 시험이라서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이슈도 있고 재수생, 반수생들도 역대 최다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딱 3가지만 정리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중에서 최고 점수를 수능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시로 대학을 갔고 태어나서 제일 잘 본 시험이 바로 수능이었거든요. 학생들 시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별 막판 수학 공부 포인트입니다. 일단 2, 3등급은 중킬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2등급인 이유는 맨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몰라서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문제까지 갈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 객관식 11번부터 14번, 20번, 21번, 그리고 선택 과목 28번, 29번을 더 확실히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이럴수록 앞부분에서 시간을 더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중킬러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맞출 접근 방법 공부와 연상 과정을 더 깔끔히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1등급 학생들인데요. 자, 1등급 학생들은 오히려 유형화가 올해 수능에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유형화로 문제풀이에 편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편견을 훨씬 더 주의해야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죠? 예를 들어 줄게요. 9월 모의평가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21번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로 잘못 보고 희망회로를 돌리거나 엄청난 해석을 곁들여서 예쁘게만 풀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냥 계산하면 되었던 문제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22번도 마찬가지로 단순 개수 비교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귀찮은 연산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현장 강의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교육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어둠의 스킬들을 해체해주는 작업도 올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너무 특이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시도하도록 하세요. 4, 5등급 이하 학생들 집중! 자, 이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실무를 푸는 것보다는 기출 유형화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세요.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기출 유형화는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예전 기출까지는 풀 필요가 없고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만 숙지해도 최소 등급 1개는 오를 겁니다. 예전 킬러를 제외하면 이 정도만 해도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끝낼 수도 있고요. 자, 보통 3등급 컷이 60점대 중반인 것을 감안해 준다면 2점,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고 4점짜리 13개 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만 나와도 3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기출문제와 올해 EBS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특이한 상황 문제들의 복습을 1순위로 생각해 주도록 하세요. 자, 앞서 말했던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3개를 꼭 먼저 시도하셔야 됩니다. 참, 수능 완성에 실무 몇 개가 마지막에 붙어 있죠? 거기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기특한 9등급 학생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제발 풀지 말고 한 번호로만 자, 그 다음은 막판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입니다. 자, 지금 시기에는 실무로 훈련하는 학생들이 어떻다? 엄청나게 많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 고민을 듣다 보면 제대로 실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실무의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실무의 목적을 너무 회차별 점수에만 두지 않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꾸준히 훈련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문자를 어떻게 추가하고 어떠한 보조선을 그린 뒤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수가 들쭉날쭉 할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해도 돼요. 자, 물론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실무 점수를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되겠죠. 유난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회차가 있다면 왜 그랬는지, 내가 비어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니 선생님, 점수가 1순위가 목표가 아니라면 실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오답 정리와 그 후 다음 회차 실무를 풀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는 발전감, 이 부족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메워지는 경험, 그걸 1순위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해설지를 보고 이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력과 실행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못 풀었던 문제들은 반드시 빈 연습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를 내 힘으로 적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꾸준한 실행력이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도입부 접근을 못했는지, 중간 과정에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다 계산해 놓고 정답으로 연결만 못해서 허둥지둥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같은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보통 부족한 요령은 3번 또는 5번 정도까지는 틀려봐야 다음에 무리 없이 기억을 해서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쌤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수능 막판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어차피 오답 정리를 한 약점은 이 다음 회차를 풀 때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진행한 부분이 다음 실무에서 적용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데 그 주안점을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죠. 예전에 틀렸던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오답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전 회차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실무를 풀기 직전에 복귀하고 나만의 행동 양식을 꼭 다짐한 뒤에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주시고 의식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그래야 수능날에 떨지 않고 발전된 모습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남은 시간만이라도 꼭 이렇게 오답 정리해 주세요. 그렇다면 못해도 10개 이상의 유형은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수능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를 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자, 실무를 풀다가 스탑워치 꺼버리는 학생들은 특히 잘 보세요. 자, 우선 실무를 100분을 재고 푸는 것, 이건 중요하죠. 시간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훈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어야 약간의 조급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어떤 짓으로 정답에서 멀어져 가는지 오답 정리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 내에 떠올리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이렇게 아쉬움과 함께 오답 정리를 한다면 그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각인되겠죠. 자, 이제 100분이 지났어. 자, 바로 해설지를 편다? 안 되죠. 자, 심지어 채점만 하고 오답 정리를 안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꿀팁인데 바로 오답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정해진 100분 이외에도 20분 정도의 추가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는 풀다가 안 풀려서 넘어간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100분 내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자, 추가 시간에는 이렇게 나머지 방법을 쥐어짜내서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문제풀이 방법을 잘 떠올리는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읽지도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후반부 문제들을 곧바로 고민 없이 해설지를 보는 것보단 최소 문제풀이 시도라도 한 다음에 해설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필요한 부분만 오답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킬러 문제들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부 문제들도 잘 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00분 동안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삼시사에 해당되는 번호를 먼저 푸는 건 다들 아시죠? 안 풀리는 4점짜리 문제는 문항당 3분 시간 제한을 두는 걸 권장합니다. 첫 시도에 3분 정도 재보고 방법도 안 떠오른다면 다음 문제로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오면 되니까요. 자, 이게 최대 3분 곱하기 13문제 39분 정도 걸리는데 쉬운 4점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 금방 풀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보고 별표 쳐둔 문제를 3번 정도 다시 돌리게 될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풀이할 때는 처음과는 의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생각나지 않았던 방법이 떠올라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틀렸던 방법을 그대로 다시 풀면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세요. 실무 풀면서 가채점표를 적는 방법, 이거 학생들이 훈련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무조건 훈련해 보셔야 되죠. 가채점표는 이런 식으로 응시표 뒤에 OMR 카드를 보고 숫자를 5개씩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성적표 나올 때까지 자기 성적을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공부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학생들 진짜 많죠. 목표한 내용들을 다 끝내지 못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다음 과목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계획이 밀려버리는 공부를 수능 마지막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과목별로 밸런스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마지막까지 진짜 중요합니다. 매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9시 것을 못했으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10시 계획으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잖아요? 아침 계획을 망치면 그 다음 것도 망치고 그 다음 것도 망치게 되면서 하루 공부를 전부 다 망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패배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차례로 공부법,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 수능 막판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곧 다가올 수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조금 더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한 부분들도 많은데 이후 영상에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다음 영상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밝은 앞날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유튜브 끄시고 안녕!